음,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는 흐르고, 미래는 다가온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그냥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한꺼번에 이미 어딘가에 딱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영화 필름 넘기듯이 그걸 차례차례 보고 있는 거라면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바로 이 시간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 바로 그 위대한 아이작 뉴턴의 시대로 먼저 한번 가보시죠. 뉴턴한테 시간은요, 뭐랄까, 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우주의 배경음악 같은 거였어요. 째깍, 째깍. 지구에서 1초가 흐르면 저 멀리 목성에서도 똑같이 1초가 흐르는 거죠. 우주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시계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기차 때문이었죠. 19세기에 유럽의 철도가 쫙 깔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마다 시간이 전부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파리가 딱 정오인데 저기 베르는 벌써 12시 몇 분이고, 이러니까 기차 시간표가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행할 두 세계의 지도 같은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익숙한 뉴턴의 우주,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히 새롭고 기묘한 우주죠. 이 둘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뛰어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정의 첫 번째 파트 시작해볼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은 정말 단순한 두 가지 규칙에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뭐 그럴 수 있죠. 물리법칙은 어디서나 똑같다. 근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든 무조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요.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시속 10km짜리 공을 던지면 밖에서 볼 땐 110km잖아요. 근데 빛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식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선언이었죠.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기 빛으로 만든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이 위아래 거울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똑딱 1초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옆으로 휙 하고 날아간다면? 밖에서 보는 우리 눈에는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두 번째 규칙 기억나시죠?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라? 그럼 이상하죠? 속도는 똑같은데 가야 할 거리는 늘어났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밖에서 보는 우리에겐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그 유명한 시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한 현상 때문에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지구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더 젊어져 있겠죠? 근데 잠깐만요. 움직임은 상대적인 거라면서요.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지구가 멀어졌다가 다가온 거잖아요. 그럼 지구에 있던 사람이 더 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속이에요. 지구에 가만히 있던 동생과는 다르게 우주선을 탄 형은 출발할 때 엄청난 가속을, 방향을 틀 때 또 가속을, 그리고 돌아와서 멈출 때 감속을 경험해야만 하죠. 이 가속은 누가 겪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경험이거든요. 바로 이 경험의 차이, 이 비대칭성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형이 진짜로 더 젊어지는 게 맞는 거죠. 이 시간 팽창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GPS입니다. 우리 머리 위를 도는 GPS 위성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성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가요. 만약에 이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하루에 무려 10km나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상대성 이론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속도가 시간을 왜곡한다는 것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번엔 중력이 시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에게 그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불렀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거요. 만약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유낙하한다면 그 안에서는 자기 몸무게를 전혀 못 느끼겠죠?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요. 아, 여기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중력과 가속은 사실상 똑같은 거구나. 이 둘을 구별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을 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거운 물체가 팽팽한 고무판 같은 시공간을 푹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물체들은 그냥 그 움푹 파인 공간을 따라서 굴러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신비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태양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웅덩이에 지구가 빠져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지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공간만 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휜다는 거였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묶여있는 직물 같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한다면 당연히 시간도 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도 그냥 이론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2020년에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 꼭대기 전망대랑 1층에다가 엄청나게 정밀한 원자시계를 하나씩 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중력이 아주 미세하게 약한 꼭대기의 시계가 1층 시계보다 하루에 4나노초, 그러니까 100억 분의 4천만큼 더 빨리 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계산과 소름 돋게 정확히 일치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지금 여러분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랑 발 중에 어디가 더 지구 중심에 가깝죠? 발이죠. 그럼 발이 중력을 더 세게 받겠네요? 그래서 정말 아주 미세하지만 여러분의 발은 머리보다 더 느리게 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측정 가능한 현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속도와 중력이 우리 개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우주 전체로 가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말하는 시간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대성 이론 덕분에 시간은 비로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태어난 순간이 생긴 거죠. 바로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의 가장 깊은 중심,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의미를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생생하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그 힌트는 물리학의 또 다른 거대한 법칙, 바로 엔트로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세상 모든 건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는 저절로 식고 깨끗한 방은 저절로 어질러지고 깨진 계란은 다시 붙지 않죠.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일이 진행되잖아요. 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방향, 이걸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느끼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블록우주라는 정말 SF 영화 같은 가설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쩌면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장면이 이미 다 찍혀있는 한 편의 거대한 영화 필름 같은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필름을 비추는 영사기의 불빛 같은 거고요. 불빛이 필름의 첫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쭉 지나가면서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우리 의식이 이 블록우주를 훑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우리를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시계는 없다는 거죠. 제 시간,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은 모두 각자의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주는요, 단 하나의 멜로디로 연주되는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각자의 시간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 같은 건 아닐까요?